그리고 유명한 이제 톨스토이는 문학과 과학은 빵과 물 같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띄워놓고 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과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빵을 먹기 위해서는 이 물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빵을 먹다 보면 우리가 그 수분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띄워놓고 문학과 과학은 뭐 서로 전혀 이제 물론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이 두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문학은 우리가 어떤 가치라든지 또 인간의 존엄성 내지 또 인간의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도 이제 이 과학적인 측면은 어쩌면 우리가 인간에게 그 문학을 통해서 보유할 수 있는 가치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제 빵과 물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제 문학은 항상 인생을 예측한다. 이제 그래서 문학은 인생을 복제하지는 않지만 그 목적에 이제 인생을 주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학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학은 인간 삶의 어떤 그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 속의 어떤 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체는 우리가 사실 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동물 복제라든지 뭐 인간도 복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의 형체는 복제가 되지만 인생이라는 커다란 이 주제는 우리가 사실 복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목적에 인생을 이제 주존한다,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그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레리라는 사람은 이제 문학은 뭐 흥미라든지 또 교훈 또 그리고 설교라든가 또 뭐 선전, 자기를 위한 수련 뭐 그리고 자극과의 사이를 왕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흥미가 가장 이제 우선이겠지만 어떤 교훈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설교라든지 여기서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로 설교라고 했지만 여기에 뭐 스님들이라든지 신부님들이 하시는 그런 강론 내지 또 뭐 설법도 여기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문학 속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문학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문학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에게의 자극과 이제 사회를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준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이 흥미라는 것도 자기 혼자만의 어떤 행위는 아니죠. 내가 그런 행위를 했을 적에 또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듣고 이제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느낌을 서로 상호 교환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왕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문학은 생을 뒷받침하지 않고 생에 관한 여러 맹제 위에 더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을 뒷받침을 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생에 관한 여러 맹제를 던져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이제 삶을 가장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그 삶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삶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